최고. 한참 바쁘다 지금. 이들에겐 겨울이 가장 뜨거운 계절인 셈이다. 연탄은 보통 한 번에 넉 장씩 옮겨 싣는데 연탄 1000장을 싣기 위해선 허리를 200번 이상 굽혔다 폈다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다. 연탄 배달을 위해 이곳을 오가는 트럭은 하루 70여 대. 연탄을 싣는 순서는 오로지 선착순. 이들에겐 기다림도 일인 것이다. 이렇게 하루 3번 이상 공장을 오가며 연탄을 배달하는다. 이들을 통해 하루 8만 장의 연탄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지금 다 실으신 거예요? 네? 다 실으신 거예요? 다 실었지 이제. 나갔다 또 와야지. 아, 이거 몇 장 실으신 거예요 지금? 1000장. 1000장.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뜨거운 겨울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숨막힐 듯한 먼지 너머로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기계들. 쉴 새 없이 연탄을 찍어내는 윤정기다. 윤정기는 석탄이 채워진 틀이 회전하면서 연속적으로 연탄을 찍어내는 기계다. 이 윤정기를 거쳐야 비로소 연탄의 형태가 갖춰지는 것이다. 윤정기 한 대가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하루는 시간으로 곱해보면 될 텐데 1분에 한 50장에서 60장. 1분에 50여 장씩. 이곳에서 만드는 연탄의 양은 하루 8만여 장. 그렇다 보니 야적장에 석탄이 가득 쌓여 있다. 연탄의 원재료인 석탄. 이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은 외부 투입구를 통해 공장 내부로 전달한다. 총 양이 들어가는 게 200톤. 연탄 공장은 그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기계다. 외부 입구에서 석탄이 투입되면 이물질 제거와 분쇄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알맞은 비율로 수분과 섞여 윤전기에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연탄 공정의 가장 중요한 공정은 연탄의 형태를 만드는 단계다. 윤전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50톤의 압력으로 쉴 새 없이 연탄을 찍어내는 윤전기. 연탄을 생산하는 동안 작업자는 쉴 틈이 없다. 석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분주히 기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기계라는 게 돌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판이 안 예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봐줘야죠. 늘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문제는 생기게 마련. 같은 기계에서 같은 석탄으로 연탄을 만든다고 해도 불량을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게다가 연탄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 수시로 연탄의 생김새와 형태를 점검해야 한다. 안의 크기요, 크기. 145 이하, 144 정도. 이곳에서 생산하는 연탄은 22공탄으로 규격은 무게 3.6kg, 지름 15cm, 높이는 14.4cm다. 석탄가루를 뭉쳐서 구멍을 내 사용하던 것이 연탄의 시작. 이후 나무망치로 일일이 쳐서 연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구멍이 9개인 9공탄이다. 그리고 19공탄을 거쳐 지금의 22공탄에 이르게 된 것.
높은 화력에 오래 탈 수 있는 경제적인 연탄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연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분이다. 수분의 비율이 조금만 잘못돼도 연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때 수분의 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루 8만 장의 연탄을 만드는 작업자의 촉감이다. 육안으로 봐서도 확인은 되는데 만져보는 게 제일 빨라. 그렇다고 마르게 되면은 기계에 이런 가루가 많이 생긴다고. 수분 배합은 석탄이 물탱크를 지나면서 이루어진다. 석탄 90%에 물 10%. 연탄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비율이다. 연탄의 상태를 확인하던 작업자가 급기야는 연탄을 모두 버리기 시작했다. 결국 연탄 생산이 모두 중단됐다. 왜 기계를 다 멈춘 거예요? 석탄 자체가 수분이 맞지 않으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제대로. 석탄의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자들. 수분이 많으면 질어서 깨지고 수분이 없으면 형태를 만들 수 없다. 역시나 수분의 양이 적은 것이 문제였다. 즉시 배합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낸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신호 체계가 있어요. 배를 한 번 울리면은 중탄 자체가 수분이 안 맞아서 마르다는 거고, 여기서 배를 두 번 울려줄 경우에는 수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질기 때문에 연탄이 제대로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신호를 보내고 따로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건 없어요. 신호를 받은 배합 담당자가 즉시 물의 양을 조절한다. 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때마다 물의 양을 맞추는 일은 현장에서 20년 이상 연탄을 만들어 온 작업자의 손끝에 배어있는 노하우다. 한창 연탄이 쏟아져 나와야 할 시간.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때마다 공장의 작업자들만큼이나 마음 급해지고 속타는 사람은 연탄 배달업자들이다. 기계 고장은 배달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계 하나에 하나씩 한 대씩 기장을 이렇게 기가 시면 번다고 해요. 앞에서 쭉 나가지 뒤에서 먼저 시면 나가지 못해. 기계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못 실는 거지. 그래도 타격이 크지 않나요? 그게 타게 크지만 할 수 없지. 네. 망가진 거로. 공장 안에선 원인을 찾기 위한 손길이 분주하다. 문제는 연탄의 구멍을 뚫는 핀이 휜 것. 많은 양의 연탄을 찍어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걸러지지 않은 불순물이 기계에 들어간 것이 원인이다. 휘어진 핀 하나만 교체하면 쉽게 끝나는 작업. 하지만 핀은 연탄의 화력과 직결되는 연탄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두드리고 확인하기를 몇 차례. 교체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작업자가 더욱 서두르기 시작한다. 윤전기가 돌아가자 좀 더 서두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함이 앞선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하나라도 빨리 찍어줘서 보내야지. 저 사람들은 저게 생계인데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인데 서둘러 가서 빨려서 한 장이라도 더 빌려 보내야지만 그게 우리 일이지. 트럭들이 앞다퉈 갈 길을 재촉한다. 작업자들이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기계에서 잠시 떠날 수 있는 시간. 점심 식사 시간이다. 연탄 난로 위에 놓여 있는 것은 작업자들의 도시락. 그래도 냄비채로 도시락을 싸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냄비채로. 집에서. 흰 쌀밥에 김치 그리고 고추장 약간. 학창 시절 그때와 마찬가지다. 주고받던 농담도 그대로다. 부잣집들만 이렇게 다 결혼 넣는 봐. 이 집도 결혼 넣었잖아요.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차이. 이들이 매일 점심시간 마주하는 냄비 비빔밥 한 그릇은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꼭 붙잡고 싶은 그때 그 시절일지도 모른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던 데니까 도시락 밑에다가 김치 깔고 고추장 넣고 해가지고 난로에다가 쫙 이렇게 싸서 얹어놨다가 점심 때 되면 흔들어가지고서네 먹었지. 그러나 어찌 보면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가는 연탄 공장의 현실인 것 같아 간혹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다. 스쳐지시거나 아니면은 뭐 구내식당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없지. 몇년 전에는 우리가 식당하고 운영했었는데 네. 인원이 전부 줄다 보니까 식당하고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점심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연탄불 갈기. 적정 온도를 유지해 기계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3개, 4개, 7개에다가 3단을 싸니까 밑에까지 하면 21장이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못 되겠어요. 공장이니까. 연탄은 그야말로 느긋한 연료다. 연탄 하나면 길게는 12시간까지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름을 떼가지고 12시간 기름을 뗀다면 그렇게 해고도 살 수 있는 나라고 그만한 연료들이 있단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름 잠깐 떼서 데웠다가 말아야 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 사는 사람들이. 근데 연탄은 가장 싼 반면에 24시간 계속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훈하고 항상 뜨뜻하게 할 수 있고. 서민들에게 겨울나기 필수품이었던 연탄. 광에 연탄을 한가득 쌓아두고 연탄불을 지켜내기 위해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 연탄 하나면 겨우내 따뜻할 수 있었다. 최근에도 연탄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활동도 각지에서 이루어진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사시는 곳, 독거노인 사시는 곳인데 이제 배달해드리러 온 거예요. 연탄 주는 데가 없으니까 저기 어디서 부탁을 해갖고 갖다 드리러 왔어요. 겨울이면 우풍이 심해 난방이 절실한 가건물. 날씨가 쌀쌀해져도 연탄이 부족해 제대로 난방을 할 수 없었던 듯. 보일러는 맨 가장들이 한 곳만 꺼질 듯. 불꽃을 유지한 채 연탄이 채워져 있다. 오늘 들여놓을 연탄은 400장. 연탄을 나르기 위해 허리를 쉴 새 없이 굽혀하는 배달업자도, 연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할아버지도 쌓여가는 연탄을 보니 뿌듯하긴 매한가지다. 오늘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네. 야, 오늘 살겠다. 진짜 살겠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그동안 연탄 한 장도 마음껏 떼지 못했다. 이거 새거 다 떼졌는데 새거는 못 떼잖아, 연태고. 그동안은 그러면 하나만 하셨어요? 오늘만큼은 따뜻한 겨울을 기대해 본다. 연탄불의 온기는 사람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자극한다. 그때 우리가 못 살 적에 10월, 11월 되면은 김장 100포기, 200 김장 해놓고 뭐 그때 간단했어. 에? 뭐 그때 오히려 지금부터 살기 좋았는지 몰라도 김장만 해놓고 연탄 한 200~300장은 들어놓으면 그냥 한겨울 지나거든. 이야, 그럼 살았구나. 고생 많습니다. 겨울 따뜻히 보내세요. 예. 아이고, 오늘 기분 되게 살갔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기분 좋은 밤이다. 연탄 공장에 석탄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나타났다. 대형 트럭이 공장장의 손짓에 따라 이동한다. 여기 아니고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저 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종류는 대부분 무연탄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성분과 발열량이 달라 구분해 보관한다. 요거는 저기 광주, 전라도 화순탄. 저거는 장성. 이곳에선 모두 5곳의 무연탄을 사용한다. 요게 장성. 요게 탄이 검은하고 다 같은 탄이 아니고 다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탄이 들어와도 열량을 맞추려면 뭐 열량 좋은 탄하고 또 크랭카 잘 되는 탄하고 해갖고 열량을 이제 배합을 했을 때 4,40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옛날에는 그때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진흙 섞고 그랬었다고. 우리나라 탄이 좋아갖고. 요즘은 각 지역의 무연탄을 혼합해 연탄을 만드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 그럼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풍석, 열량 풍석. 열량부터. 이게 열량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결과로 배합률을 정하는데 같은 지역의 무연탄이라도 들어올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일이다. 일차 분쇄가 끝난 무연탄을 12등분에 채취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연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험 결과가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2차 분쇄까지 마친 무연탄을 들고 향한 곳은 품질관리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발열량을 계산한다. 수분까지 제거한 무연탄의 일정량만을 시료로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양은 1g. 여기서 시료를 800도의 온도로 완전 연소시키고 난 후의 무게 차이로 발열량을 계산한다. 배합한 무연탄 1kg의 발열량은 4,400kcal 이상이어야 한다. 이 무연탄으로 만든 연탄 한 장은 16,000kcal의 열량을 내는데 난방용 등유 2리터에 맞먹는 화력이다. 거기에 비해 비용은 등유의 4분의 1 수준이다.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연탄 공장 그냥 대충 그냥 옛날식으로 주먹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그날 오후 먹구름이 몰려오자 공장의 모든 직원이 나와 야적장에 쌓인 석탄을 천막으로 덮느라 분주하다. 물에 맞으면 유실이 되고 또 너무 지르면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강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덮어줘야지. 안 덮어주면 안 되지. 무에서는 이게 원래 행사인데 비만 온다 그러면 내일 덮고 아침이면 또 베끼고 하는 게. 폭우라도 내리면 석탄이 마를 때까지 연탄 생산이 불가능하다. 비가 오기 전에 작업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여름부터 비축해 놓은 터라 그 양이 만만치 않다. 공장 직원 전부가 동원됐다고 해도 겨우 8명. 석탄 더미의 높이에다 천막의 무게까지. 일의 진행이 마음처럼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업의 속도를 내보지만 오늘따라 일의 속도가 더디다. 작업이 끝나기 전에 비라도 내릴까. 작업자들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다. 이럴 땐 급한 맘에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도 예산일. 붙들고 이거 끌고 올라야지. 바다 이런. 한 손으로 붙들고 이거 끌고 올라야지.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작은 틈 하나도 꼼꼼히 막아준다. 이렇게 해놓고 좀 마음이 놓이세요? 아우 그럼요. 이렇게 해도 이거 폭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천막을 씌우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석탄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연탄 공장은 공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다. 외부의 투입구에서 공장 내부에 있는 각 단계의 기계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외부 입구에서 석탄이 투입되면 이물질 제거와 분쇄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알맞은 비율로 수분과 섞여 윤전기에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거대한 기계가 바로 회전체다. 회전체가 돌아가는 동안 작업자는 수시로 철망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게 맥히니까 이게 다 연탄이 젖어가지고 지르면 이게 맥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털어서
회전체는 석탄 덩어리와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가루를 곱게 만드는 거, 곱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 안 하면 못 쓰지. 저 기계가 다 고장나는데, 이게 풀이나 스포역이 안 쓰면 이거 돌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안 나가고. 이 탄 덩어리들은 분쇄기를 이용해 분쇄, 재사용한다. 회전체를 거친 석탄은 물과 섞인 후 윤전기를 통해 연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의 양이다. 분탄이 질어가지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수분의 양이 잘못되면 연탄은 불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탄도 이쁘게 잘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세밀하게 요멀조멀 이제 손을 봐야죠.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이제 끝이니까 더 이상 손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연탄 대신 뭉개진 잔해만 가득한 컨베이어 벨트.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소모품을 가는 거예요. 소모품. 밑에 면이 깨끗하게 나오라고 이쁘게. 밑에 구멍이 커졌으니까 구멍이 안 이뻐.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걸로 좀 바꿔보세요. 22개의 핀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연탄에 구멍을 뚫는데 연탄을 받치고 있던 하판이 다른 것이 문제였다.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소모품 때문에 종종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판을 갈아 끼우는 것으로 작업은 다시 시작됐다. 탄광에서 가져온 석탄은 가루와 덩어리가 섞여 있는 형태. 덩어리는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 이게 한마야. 이게 다 붙여서. 이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계가. 요란한 소리만큼이나 위험도 크다. 여기서 오래 있지만 이게 돈 쓰고 나면 얼굴 근데 나중에 커서. 작업자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공장 곳곳에 쌓여있는 탄가루를 수시로 털어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업 중 하나. 이렇게 모은 연탄재는 지하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운반돼 재활용된다. 연탄 공장에서 수십 년을 일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탄가루로 인한 고충이다. 잠깐을 있어도 온몸을 뒤덮는 먼지. 그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자부심이다. 아직까지 이제 없는 사람이 서민들이 떼니까 그걸 이제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 이제 그거는 하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각. 기계가 멈췄다고 해서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곳은 외부 투입구와 공장을 이어주는 지하 통로. 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석탄 가루가 있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이 벨트를 타고서 쭉 들어간다고 저기. 그 길이만 해도 50m에 달하는 이곳도 구석구석 쌓인 탄가루를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해야 한다. 이거 청소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지 청소를. 왜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탄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쌓인다 그러면은 기가가 막힐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들어와서 기계 같은 거 점검도 보고 망가진 거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가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라. 전구의 상태를 더 꼼꼼히 확인한다. 치열했던 연탄 공장의 하루가 저물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탄가루로 뒤덮인 몸을 씻는 일이다. 그런데 장갑은 왜 끼세요? 빨래. 빨래 하시는데 왜 장갑을 끼세요? 장갑도 빨면서 빨래를 해놓는 거지 이게. 탄가루가 가득 묻은 옷도 손수 빨래한다. 근데 원래 빨래를 이렇게 다 직접 하세요? 그럼 여기. 이제 집에 가서 스타트 걸리면 되잖아. 아니지. 여기도 다 해, 형. 집에 가져가면 쫓겨나지. 얼마 안 되는 옷가지라도 가족들의 빨래와 섞이는 것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옷을 입고 있어도 몸 구석구석 탄가루 투성이다. 탄가루를 씻어내는 일은 매일 곤욕이다.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루 종일 탄가루에 노출돼 있던 얼굴. 눈을 이렇게 싹 붙이게 감싸주려고 눈 가에 이런 데는 잘 안 지워지거든.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에 하루의 피로도 씻어보낸다. 이때 느끼는 기분은 연탄 공장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개운하죠? 개운하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개운하잖아요. 하루 일하고서 이렇게 샤워를 쫙 하고 가는데 이런 데면은 연탄 공장만 알겠죠? 끝나고 이렇게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나갈 수 있는 기분은. 잘 봐요. 먼저 갑니다. 다음 날 연탄 배달을 위해 박상수 씨가 도착한 곳은 춘천 시내의 한 상가 건물. 최종 목적지는 건물의 가장 위층인 3층 사무실. 차가 갈 수 없는 곳에 연탄을 옮기는 일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연탄 배달은 쉴 틈 없이 허리를 굽혀하는 중노동이다. 하루에 많게는 5,000장 이상 배달하는 이들은 수백 번 이상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한다. 게다가 3층까지 오르내리기를 50여 회. 둘이 함께하는 거라 그나마 일이 반으로 준 셈이다. 연탄은 한 번에 8장씩 옮기는데 그 무게 또한 만만치 않다. 한 29kg 들고 가는 거야, 29kg를.
이게 3.6kg 나가요. 320. 고기 재고 사있잖아요. 360. 한 40잔 나갑니다. 중년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군살 없는 몸은 25년 동안 연탄 배달을 해온 덕분이라는 박금용 씨. 그러나 그의 손엔 그간의 고생한 흔적이 겹겹이 쌓여 굳어있다. 힘들지, 엄청 힘들지. 다른 것보다 공사판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힘들지. 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일하세요? 할딱하고 쉴 때 쉬고 그래. 성격이 할딱하고 쉴 때 쉬거든.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몇 군데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저기서 저 서면 안 들어가야 돼. 거기에 300장 주고 친구네 가게 100장을 주고. 그럼 오늘 몇 군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다닌 데가 문정다녔지. 11곳. 11집을 오늘 배달하는 거야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문이 몰리다 보니 바쁘게 움직여도 하루가 빠듯하다. 특히나 층수가 높아지고 골목이 깊어질수록 고충은 더해진다. 3층 같은 건 진짜 어느 때는 아유 주문 안 들어왔으면 해. 너무 힘이 드니까 3층 같은 거. 그렇다고 연탄 장소가 3층에 힘들다고 배달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힘들어도 배달해 주는 거지. 한창 바쁠 시간. 배달업자들이 일손을 놓고 한 곳에 모여 있다. 아니 그 얼른 가 줄을 받아놓고 어떡할 거야? 어서 받아내야지. 예고도 없이 그냥 수도 올리는 게 어딨어. 어디다 받아? 정부에서 어떤 받아야지. 그게 뭐야? 줄름에 즐겨야지. 그게 대한민국 깨드는 게. 근데 주문 많이 맡아놓은 사람은 골치 아프네. 못 갖다 주면 이제 다 단골이 이동하는 거야. 무슨 일이에요? 연탄값 인상된다는 얘기지. 연탄값이 많이 오른다잖아요. 85원 정도 오른다니까 그것 때문에 주문이 지금 많이 밀렸어. 몇만 장씩 밀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다 보면 단골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안 좋지. 뉴스에 나왔는데 뭐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연탄 한 장에 373원 선, 30% 이상 인상된 것이다. 밀린 주문량은 인상된 가격으로 배달을 해야 하는데 워낙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배달업자들은 그저 난감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연탄값이 인상되기 전까지 한 장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한 사람들의 손길이 더 분주해졌다. 보통 트럭 한 대당 하루에 3번 이상을 오가며 연탄을 배달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장 앞마당에 연탄을 옮겨 쌓아놓는다. 연탄을 싣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생각해낸 자구책이다. 지금 여기 그러면 내려놓으신 양이 몇 장 정도 되는 거예요? 3,000장이에요. 3,000장이에요. 세 차. 3,000장. 그래도 어쨌든 두 번 일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물량 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바쁜데 안 그러면 갔다 오면은 와서 또 줄 서 있고 뭐하다 보면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량을 빼놓고 끝나면 이제 그때 배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연탄 배달업자들은 대개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줄인다. 그러다 보니 가족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아들과 함께 작업하는 박웅규 씨도 마찬가지. 맨 처음엔 그냥 끌려나오다시피 나왔는데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학비 벌려고요. 일단 많이 주세요? 하차에
많이 받는다 할 수 있죠. 얼마 받는데요? 이거 한 차 해서 한 차당 10,000원씩 받아요. 한 차당 10,000원씩. 네.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야박하잖아. 10,000원 가져고? 네가 지난주에 가져간 것만 해도 20만 원이야. 일주일에 10만 원씩은 가져가 안 가져가. 최소한. 나주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니까 좀 힘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엄청 힘들죠. 저 문 닫고 해야지. 힘 빠지는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면 더더욱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단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 공장 마당 곳곳에 쌓인 연탄을 보호해야 한다. 연탄은 비와 상극이기 때문이다. 일단 보이는 대로 천막을 덮어 연탄이 더 젖기 전에 빗물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이게 제일 취약한 게 물이에요. 물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아마 떼기 사용하기 힘들어요. 많이 젖었기 때문에. 저 누구 걸 덮어주신 거예요, 근데? 근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 근데 왜 덮으신 거예요? 아니, 기권 생산하고 회사에서는 판매를 한 물건인데 그래도 그 물건이 적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죠, 다. 공장 곳곳에 쌓인 연탄에 천막을 씌우느라 바쁘다. 이게. 배달을 나갔던 사람들까지 급하게 돌아온 것. 아유 샀죠. 바로 녹아버려 비 맞으면. 조금은 괜찮은데 많이 오면 그냥 다 녹아버려요. 죽이 돼버리지 죽 아주. 갑작스런 연탄값 인상 소식에 때 아닌 비까지. 아유 까딱없어 이거. 연탄 공장 사람들에게는 이래저래 씁쓸한 하루다. 날이 저물고 비가 그치자 사람들이 연탄을 가운데 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삼겹살. 진폐증이 안 걸리게끔 연탄 비계를 자주 먹어야 돼, 이거. 하루 종일 탄가루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만인 이유도 있지만 연탄불에 구워야 제맛을 내는 것이 삼겹살인 것이다. 연탄으로만 구워야 돼요? 그냥 맛있으니까. 고기 한 점에 소주 한 잔이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속 시름을 달래주고 연탄의 온기가 시린 마음을 데워주는 밤이다.